구편 투자하는 도전정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사람들도 알지 않았을까? 뭔가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거라고. 코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도전정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투자자는 필시 좋은 시기보다 안 좋은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 무관심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관심이 나머지 하나일 수 있다. 너무 관심이 많으면 사람이 망가진다. 월급이 아주 적은데 주식이 하루에 25만 불씩 매일 4일이 오른 적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갈 때가 아니라 송두리째 뽑히는 순간이다. 그 뒤 하루에 30만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 의사가 환자를 안 보고 가게 주인이 뉴욕 시간 맞춘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일이 뒷전이 되고, 중국말에 스님이 객장에 나오면 진짜 끝물이라는 말. 요즘이 그렇다. 요즘은 아이들도 주식을 한다. 아이들이 주식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른이고 아이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심장을 철갑으로 싸고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 그래야 투자의 희노애락을 무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남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어느 말이 사실이고 어느 말이 가짜인지 판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MBA 경제 수업에 많은 예전 사례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주식이라는 전장에 나가게 되었다. 무기돈만 많이 가지고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이라는 텃밭에서는 이길 확률이 많다. 좋다고 불리는 주식이 많기 때문이다. 승리를 맛보고 싶은 이웃나라가 합쳐지면 그 열기는 가히 대단하다. 전장이 끝나면 그 전리품 또한 어마어마하다. 두세 배는 자주 듣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전리품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무의미하다. 그저 맹장의 승리에 쩌들은 미친 짓인 것이다. 그럼 미국은 어디에 와 있나? 그럼 그렇게 믿고 있는 장군들은 어떤 모습인가? 많은 미국 주식들은 계속 올라간다. 미국 주식 가치는 상식을 넘어선 지 오래다. 미국 주식은 일본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전 세계 자금은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일본저리 채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일본도 더 이상 저리로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면 원금의 가치가 줄어든다. 일본 돈 빌려서 미국 오피스 빌딩이나 주식, 한국의 은행, 유럽의 은행 등등 모든 투자은행들이 그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일본 경제가 흔들리면 돈을 더 찍어야 하고, 그럼 채권은 힘을 잃고, 그러면 이자를 더 줘야 한다. 빌린 사람도 거기에서 끝났으면 되는데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벌 때는 5배 10배씩 벌지만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일본에서 빌린 돈 갚느냐고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이 청산이 들어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람들은 은행에 있는 돈만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채까지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그 뒷감당을 못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고 아무도 감옥에 안 가나? 이번에는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 이거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다. 원래부터 고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나의 첫 직장은 한국에서 나온 은행이었다. 대출 담당자이며 자금 부일과 스위프트, 나중에는 담보물 처리까지 했다. 거기서 알았다. 어떻게 하면 은행이 망하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4%에 빌리던 자금이 13%를 지불하는 시점이 되면 은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요즘 한국 기업 우습게 보는데 1990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도 문제였지만 LA에 있던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가 남가주를 떠났다. 그 반개회사와 같이 나간 뒷감당은 경제를 휘청이기에 충분했다. 현대제철이 빠지고 그 반개회사가 같이 빠지면 상가, 아파트, 소상공인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투자는 돈만 넣다고 해서 매번 오를 수 없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서 투자를 자신 있게 한다. 어느 분은 크루즈를 즐긴다. 그래서 크루즈 주식을 많이 구매한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진다. 언제 나아질지 판가름할 수가 없다. 치킨집을 열었더니 조류 독감. 삼겹살집은 구제역.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운도 많이 따라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운기칠삼이란 말을 어느 정도 믿는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운 좋은 놈 못 이기는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지고 대쉬해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시점이 맞으면
일은 잘 풀린다. 디스코텍은 DJ가 음악을 틀어줄 때까지만 즐길 수 있다. 미국에도 똑같은 말이 있다. 밴드 마스터가 음악을 끝내면 파티도 끝난다고. 도전 정신 예를 들어보자. 이사를 갔는데 옆집 사람들이 다 천만장자였다. 오른쪽은 디즈니랜드 파킹장 땅 상속료에서 그 옛날에 년달러 250만을 땅 대여로 받고 살았다. 왼쪽은 영국 이민자였는데 첫 만남에서 자기가 억만장자라고 자랑을 했다. 그때가 세 번째 와이프랑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섯 번째 와이프한테 맞아서 우리 집에 피신 온 적이 있다. 눈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 느꼈다. 돈이 많아도 별일을 다 겪는구나라고. 자식들은 더했다. 5월 5만 불씩 받아가는데 항상 불만이었다. 그런 그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무일푼의 이민자가 할 수 있는 건 노가다였다. 버스를 타고 라구나 니겔 쪽으로 공사 노가다를 다니는데 눈에 들어오는 공사가 중간에 멈춘 상가가 보였다. 하루는 결심을 하고 은행을 찾아갔다. 내가 하는 일이 공사이니 그 건물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고 얼마의 공사 비용과 2년의 시간을 주면 내가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니 지점장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 그걸 허락하고 옆집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킨다. 그 뒤 그는 은행 SAD에 있는 건물들을 해결해주면서 이름도 알리고 큰 건설회사를 만들게 된다. 지금도 롱비치항에 가면 제일 큰 주거용 건물이 그 사람 아들 거다. 돌아가셔서 그 할아버지의 모토는 와이나트 였다. 내가 아니면 남이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한다고 했다. 그럼 사람들은 그가 백인이라서 가능했다고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대만에서 의사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온 부부 의사가 있었다. 의대 학비가 비싸니 남편만 의대를 진학했다. 와이프는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가 뱅크온드라는 표지판을 본다. 그녀는 왜 저걸 그냥 놔두지 않은 의구심을 가진다. 머리가 있었던 것과 추진력이 있었던 게 한몫했을 거다. 그녀도 위 할아버지처럼 은행을 찾아가 나한테 집을 넘기면 대출을 정상화 만들겠다라고. 그녀는 집을 렌트해줄 여러 사람을 알고 있었다. 여기도 설득이 필요했다. 석 달이 지난 시점에 은행에서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성공적으로 집 한 채를 얻었고 렌트를 주게 되었다. 그 뒤로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집들을 해결해달라고 했고 12년 만에 집 30채와 아파트 3채 그리고 상가, 자산 달러 5천만 회의 부자가 되어 있었다. 남편도 의사가 되었지만 의사를 안 한다. 집 보러 다닌다. 여러 사람들이 더 있는데 나는 이들의 은행문을 두드렸던 용기를 높이 산다. 기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행동으로 이행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은행이 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감사를 참 많이 받는데 망한 은행에 있었을 때는 분기마다 감사를 받았다. IMF 망한 유명한 회사들이 다 내부서 대출이었다. 대우로 시작해서 한보, 산미, 대농까지 내가 한 일은 서류 분석이 아니라 한국심사부에서 대출 서류를 받았을 때 각이 딱 잡힌 심사 서류를 받아보게 하는 거였다. 다 이야기 끝났다고 내용은 무의미했다. 부채 비율이 3000%였다. 그래도 승인이 났다. 문제는 감사가 나오면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회사가 굴러가냐고 물으면 은행의 신이 와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럼 대출들은 줄줄이 대출 그레이드가 3에서 4로 또 4에서 5로 결국은 7로 청산해야 했다. 각 그레이드마다 대손 충당금을 싸는데 이게 꽤 된다. 4가 스페셜 멘션인데 요주이라 불리고 아마 총 금액의 8% 정도였을 거다. 5가 서브 스탠더드인데 기본에도 못 미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페이먼트이 3개월 연체거나 담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가 2년 연속 적자이면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인데 20%를 싸는다. 6은 슬슬 청산 분비하고 7이면 로스인다. 은행 대차대 조표에서 지우는 거다. 여기서 대손 충당금이 다 모여 실손실로 정리해야 하고 그러면 자본금 잠식과 은행에서 자본금을 더 가져오던지 문을 닫으라는 C&D 조치를 받는다. 충당금이 쌓이면 새 대출도 못하고 무엇보다 빌려오는 이자가 비싸진다. 더 큰 문제는 IMF 때 본사가 흔들리니 아예 문 닫으라는 압박이 밀려온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그나마 가치가 있는 건물 위주로 팔기 시작하는데 대출받은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대손충당금도 안 쌓아도 되니 은행 입장에선 일석이조다.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